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분기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때 최고의 실적을 그래도 자랑하는 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달 비농업 신규 고용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우려했던 것만큼 고용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실업률 역시도 생각만큼 이제 4.2를 기대했는데 4.1%, 실업률이 0.1%좀 더 낮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미 연준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두 개 지표.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이죠. 이 두 가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석이 당연히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그냥 쉽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 비트코인이 올랐다. 옥토버의 전망, 옥토버 10월 달 오른다. 여전히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분기 접어들면서 시장 상승에 배팅한 사람들 많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거시경제 지표의 발표는 여전히 옥토버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낮아졌었죠. 고용이 조금 애매했었잖아요. 실업률이 오를 듯 말 듯 4%가 이제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신규 고용, 실업률 다 괜찮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려했던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규 고용이 줄었고 실업률이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실업률 너무 높은데 느낌 싸한데 하면 0.25% 금리를 낮추려고 했던 것을 0.5%씩 낮출 겁니다.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면요. 유동성에 큰 호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고용이 좋든 나쁘든 실업률이 좋든 나쁘든 지금 어떻게 된다? 0.25% 낮추냐 0.5% 낮추냐 차이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성이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이 방향성이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내년 하반기까지 쭉 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돈의 요소가 긍정적이다. 그레이스케일 역시 한마디 합니다. 지난 9월의 고용 호조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호재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어차피 돈을 찍어낼 거니까 제가 요약하는 겁니다. 앞으로 코인 주식, 비트코인 0.25든 0.5든 금리 낮추고 돈 찍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입니다. 이 친구 역시도 9월달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0.5% B컷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0.25%를 금리 낮추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는 그대로 갑니다. 사실상 연준의 대변인 수준이거든요. 지난달 FOMC에서 연준이 B컷을 했던 것은 물가는 조금 잡혔어. 근데 고용이 조금 냉각됐었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B컷을 했었죠. 0.5% 낮췄는데 이번에는 고용 나쁘지 않으니까 25bp 인하하겠네. 근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았으면 11월 B컷 했을 겁니다. 근데 후자죠.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0.25%만 낮췄다. 결론은 뭡니까? 트레이더, 비투로 하는 사람, 막 당장 11월 달에 승부를 볼 게 아니시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하반기까지 물이 들어올 것이다. 블랙락의 임원, CIO입니다. 릭 라이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블랙락의 최고 투자 책임자죠. 똑같은 얘기요. 연준이 11월, 12월 0.25%씩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이 금리는 현재 금리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는 4% 지금 거의 5%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내려야 된다. 25년까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된다? 계속 될 것이다. 지금 미국에 제가 수준을 말씀드렸죠. 미 국가 부채에 대한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국방비보다 더 많다. 이자도 못 갚는 수준이 됐다. 지금 우리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된 것이다.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원금이 있는데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빚을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이자 부담을 낮췄다가 나중에 또 돈 이렇게 찍었다가 또 그때 돼서 못 버틸 것 같으면 금리를 낮춰서 이자는 갚아야 되니까. 참 뭐 재밌는 모양새입니다. 어찌 됐건 돈을 찍어서 상대적으로 자산 시장, 코인만 오르는 건 아니고요. 다 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이죠. 텔레그램 톤 커뮤니티에서 밈 코인 관련 밈랜디아라고 출시를 했습니다. 밈 코인을 내가 지원하겠다, 밀어주겠다. 뭐 이제 그 밈 코인 커뮤니티가 번영, 경제,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재밌죠?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뭐 플레이 투 언, 뭐 디핀 등등 여러 가지 트렌드를 주도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는 꼽히는 게 뭐다? 밈코인이다. 사실 지난번 솔라나의 열풍이 밈코인 때문에 있었던 거 아시죠? 밈코인을 어떤 그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에 런칭하냐에 따라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해당 코인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밈코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밈이라고 하는 게요. 한때 유행인 줄 저도 알았습니다.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지금 밈코인의 단계를 한참 넘어서 버렸거든요. 이미 큰 영향력을 지닌 섹터가 맞습니다. 포인트는 특히 이제 밈코인이라 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되세요. 이게 이제 장난하는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막 코인 가격이 100배까지도 올라 버립니다. 단시간에 오르니까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 이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도 일단 신문물이라고 하는 걸요. 그냥 일단 수용하십시오. 이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밈코인만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부정적이신 분들 많잖아요. 너 아직도 코인 하냐? 이게 이제 편견, 본인의 뭐 고정관념, 또 이해도 사실 잘 안 되니까 이게 뭐 가능하거든요. 왜 제가 그대로 일단 수용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해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너무나 큰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이해하고 투자하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 5년 후에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큰 기회는 날아가겠죠.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사의 대표가 한 명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무조건 해야 된다.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악용되면 51% 공격, 51% 하면 이제 소위 막 해킹도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독점화되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 쉽게 말하면 너무 비트코인 공급량이 뭐 중국이나 저기 어떤 러시아나 한 국가에 너무 독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제 그 ASIC 하드웨어의 국내 제조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은 무엇이 해야 된다? Made in USA가 돼야 된다. 미국 땅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판 비트코인이 돼야 된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 보안에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뭐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중국의 I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 아니면 반도체 기업, 뭐 틱톡 이런 중국에 있는 회사들을 굉장히 탄압하거든요. 규제 조치를 하면서 보안, 자국의 어떤 그 이해가 아니면 정보가 중국으로 새나갈 수 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본인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과 중국의 소위 말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향후에 비트코인을 전 세계의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판결을 내리고 이거 관리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 뺏겨버리면
정말 큰일을 날 수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뭐다?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만들어서 자기 그 해시레이트를 늘리자, 공급량을 늘리자, 지금 이런 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안 하겠습니까? 미국, 중국에 가면 전 세계 다 따라옵니다. 이게 뭐다? 글로벌 어젠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밀고 나가면 주로 이제 뭐 블랙락 같은 월가의 금융 세력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밀고 나가면 전 세계에서 다 따라합니다. 테더가 유럽 시장 타겟 기술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거 이제 기사를 요약하면요. 테더가 저 미카 유럽에 있는 코인 법이 있거든요. 이거 준수 안 했다고 뭐 퇴출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핵심은 뭐다? 테더는 유럽 시장을 포기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솔루션 개발하고 있고 조만간 공개할 것이다. 전 세계 돈 찍기,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돈 찍기는 기존에는 미국의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이런 거 찍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거는 것도 아직 지금 과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는 또 뭘 찍는다? 스테이블 코인을 무제한으로 찍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CBDC를 자기 맘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종이돈 대신에 디지털 머니 무한대 발행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테더와 USDC가 있죠.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많이 발행하고 뿌리면 뿌릴수록 더 많은 수수료, 더 많은 이자 수익. 왜냐하면 발행하면 미 국채 사놓고 이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뭘 하냐면요. 뭐 여기에 뭐 페이팔도 있고 뭐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미래 금융에 약간 그 선점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인정 사정 없는 전쟁을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43%가 뭐 코인을 샀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특히 어디가 많았다?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쓰더라. 나이지리아 지금 그 바이낸스 전 임원인가요? 지금 현재 임원이 지금도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점하려고 하는 시장이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요, 단순히 어떤 그 코인을 사고 파는 데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해가 있으신 거 훨씬 큽니다. RWA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씁니다. 송금, 결제, 이체,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다 스테이블 코인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에서 이제 종이 달러가 아니죠. 디지털 달러 패권을 지금 연장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근데 지들이 돈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갖 세뇨리지 효과, 뭐 이자 수익, 독과점, 화폐를 발행하는 데가 사실 막강하니 국가보다 더 센 권력이거든요. 그것을 디지털 버전으로 지금 실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100년간 기축 통화가 뭐였습니까? 달러였죠. 이걸로 엄청난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 전엔 파운드화였죠. 그 전에는 프랑스의 뭐 프랑화였고요. 국가를 넘나들면서 이제 그 해당 그 당시 기축 통화를 무제한 발행을 하는 그 이제 특권을 누렸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죠. 2008년도 또 2020년도 경제 위기,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달러 기축 통화를 너무 많이 찍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0으로 수렴하겠죠. 이걸 모르겠습니까? 종이 달러 시대가 이제 끝난 거고요. 디지털 달러의 시대를 새롭게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100년 독과점 특혜, 세뇨리지 앞으로 아마 또 누리겠죠.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종이 달러든지 디지털 달러든지 유로든지 엔화든지 뭡니까? 계속 찍어낼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채권이고 금덩이고 코인이고 상대적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테더의 CEO가 980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FBI 비밀 경호국에 온보딩된 우리는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나 미국 정부랑 친해. 이거 좀 또 비유로 말씀드려볼게요.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왕족과 귀족들은 왕족은 전쟁하려면 돈이 뭐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이 갑자기 필요하거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안 되잖아요. 귀족들, 특히 유대계 금융 세력들과 항상 뭔가 딜을 합니다. 경쟁도 하면서 돕기도 하거든요. 팽팽한 권력과 이권 다툼. 이게 이제 유럽에 보시면 왕실의 어떻게 보면 그 역사죠. 왕족을요, 제가 지금 미국 정부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귀족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월가죠. 월스트리트 금융 세력. 근데 월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도 세력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습니다. 이 왕족과 귀족들이 서로 어쩔 때는 같은 배를 타고요. 어쩔 때는 정말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테더, 이건 귀족입니다. USDC, 서클 귀족이죠. 미국 정부는 왕족이에요. 상호 이익을 위해서 딜을 한 겁니다. 그 딜이 뭐다? 테더, 서클, USDC, 테더 스테이블 코인. 이거 뭡니까? 이거 화폐잖아요. 이거 디지털 달러잖아요. 기축 통화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가 기축이죠. 화폐 발행권을 다 가져간 거예요. 얘네들 다 가져가는 대신에 반드시 사줘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미 국채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 이거 아무도 안 사잖아요. 이거를 사준, 이거 딜을 한 거예요. 상호 합의를 한 겁니다. 화폐 발행권 줄게. 대신에 미 국가 부채 엄청 사줘라. 그래야 우리도 돈을 찍을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솔라나가요. 3분기 1평균 트랜잭션 거래량 1위를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3분기가 7, 8, 9월인데 가격 안 좋았거든요. 이 하락장에서도 사람들이 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되게 큽니다. 3,870만 건. 제가 이제 순위를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위에서 5위. 솔라나, 트론, 앱토스, 니어 프로토콜, 세이. 그 다음 6위부터 10위입니다. 베이스. 베이스는 그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입니다. 코인 없습니다. 베이스 코인 없습니다. 그 다음에 BNB, 스위, 폴리건, 인젝티브. 11위부터는요. 텔레그램의 톤, 아비트럼, 이더리움, 셀로, 블라스트. 이더리움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1위부터 15위까지 기록을 했죠. 하락장에서도 뭔가 쓰기는 썼나 보네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통계다. 그래서 뭐 가격 떨어지든 말든 쓰는 사람은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또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 가면 또 내년 가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 플랫폼 경쟁하는 거죠. 아네크, 여기 이제 자산운용사입니다.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을 했었던 기관이죠. 솔라나와 앱토스 스위를 세 개를 딱 꼽습니다. 9월달 실적이 우수했다. 솔라나가 9월달에 가격이 14% 올랐고 앱토스는 23%, 스위는 118% 많이 올랐었고 특히 스위는 일일 활성 주소수가 전월 대비해서 140% 증가했다. 시가총액도 5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앱토스도 일일 활성 주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처리량이 많고 거래 비용이 저렴하니까 소액 결제에도 쓰고 자산 토큰화에도 쓰고 NFT 발행에도 쓰고 그 메카프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네트워크의 가치. 지금 이게 망 싸움입니다. 네트워크 망. 이제 19세기로 가보시면 철도망을 미국 땅에다가 깔면서 엄청난 붐이 일었던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생각나는 거. 닷컴 버블이죠. 인터넷 망을 많이 깔고 이걸로 사업 모델 다 가져갔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블록체인 레이어 1이냐 레이어 2냐 이 블록체인 망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의 가치, 망의 가치는 이용자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비례한다?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거는 가면서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어느 순간 하늘로 그냥 솟구쳐 버리는 거죠. 제곱이니까. 훨씬 더 많아지면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일일 활성 주소가 많아졌다. 이용자가 늘었든지 사용 횟수가 늘었든지 어쨌든 많이 쓰면 쓸수록 가치는 폭증한다. 이 얘기를 드린 거죠. 이거는 어떤 저의 그 느낌이기 때문에 정황상 미국에 있는 미국계 세력들이 밀고 있는 코인 대표적인 게 솔라나고요. 앱토스고요. 스위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셀로 이런 친구들을 뭐 얼마 전에 그 이더리움 창시자가 뭐 셀로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런 코인들을 밀고 있는 느낌을 제가 뭐 받긴 합니다. 저 뭐 그렇다고 이 코인 다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15개 이 3개 코인만 오를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올라가지 않을까. 뭐가 더 오를까의 사실 싸움이 되겠죠.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좋은 코인들, 뭐 많이 쓰는 코인들 좋죠. 근데 저는 올랐을 때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거 9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이럴 때 잘 안 삽니다.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고 평소에 공부를 좀 깊이 합니다. 그리고 설사 공부를 해서 확신이 있어도요. 가격이 높으면 소위 말한 그 별표를 삭제시켜 버려요. 아예 그냥 안 삽니다. 무조건 싸게 사야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평소에 공부해서 확신이 있었던 코인이라면 그냥 어떤 특정한 날, 뭐 예를 들면 그때 8월 5일이었습니까? 뭐 블랙 먼데이 아니면 뭐 전쟁이 났다. 그냥 우르르르 떨어지는 날, 특히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 날이 아주 드물지만 1년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럴 때 그냥 삽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락에 샀는데 실은 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는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하락했는데 사자마자 올랐다?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 거의 드물고요. 하락에 샀는데 내가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과 용기와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소에 준비된 자들이 바이 더 딥을 그것도 하락장, 조정장 내내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은 이게 실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축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